매직 악셀! 매직 악셀의 진행자 쿠입니다. 네, 매직 악셀의 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홍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계시는 위두의 강태중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홍대를 기반으로 시작을 한 홍대에 이제 혼을 담고 있는 네. 위두라는 외식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태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카메라가 한 대 더 왔거든요. 요새 그 생존 장사라는 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니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아니면 네. 다른 컨텐츠들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히 장사만 갖고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하기에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발맞춰 가야 되니까. 사실은 이번 주제는 과거엔 저도 강했던 주제인데, 홍대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홍대 이야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홍대에서 시작한 위두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요새 홍대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요. 처참하죠, 요즘. 처참. 네, 거의 처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홍대 상권의 변화가 이제 그때보다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외국인들 유입, 거의 명동을 제치고 대한민국 넘버원 관광지로서 그렇죠. 부각되어지고 있는, 또 더 앞으로 성장할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서 외국인들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상권의 이제 특성이 많이 변해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같은 사태 타격을 많이 받는 상권이 됐죠. 그리고 사람들 그 인식 자체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돼. 그게 바로 홍대고, 오히려 역으로 홍대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이 됐습니다. 장사를 할 분들이니까 또 우리가 전반적인 분위기도 읽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런 거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과거 그 메르스 때에 홍대 인근에 있는 전체 15개 매장에서 매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메르스 때는 한 달간 80%가 빠졌었어요. 한 달간 80%가 빠졌다가,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회복이 거의 90%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희가 전체 매장을 다 이제 분석하고 데이터를 봤을 때 심하게 빠진 데는 한 70%, 80%까지도 빠졌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 매장들, 특히 또 번화가에서 또 메인 상권에 있는 매장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그만큼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역으로 동네 상권에 있는 매장들, 조금 빠져 있는 상권에 있는 매장들은, 그리고 소규모 매장들은 오히려 매출의 변동폭이 좀 적은 편이죠. 예, 이미 홍대 상권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그 질병 전에 분위기도 혹시 기억이 나시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그런 현상이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발점은 사드 사태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때 이후로 그 이전만큼 회복되지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20대 초중반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뭐 클럽거리라든지 주점들이 주요 고객층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고객층들로 비율이 많이 더 올라가고 변해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인들이 빠지니 이제는 동남아, 그리고 이제 북미나 혹은 이제 아랍 계열 이런 쪽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어떤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의 좀 차이를 두거나 타겟을 잡는데 다른 형태를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의 생각으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 상권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는 젊은 층들은 이제 20대 중후반,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홍대 인근이라고 보면 연남동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산 숲길 쪽 위쪽 네, 그리고 뭐 상수는 예전만큼 크게 막 변화는 없고요. 합정이나 망원동 그쪽 인근으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만약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가 말한 홍대는 뭐 말씀하신 연남동 일대까지 포함한 그 전체의 의미이긴 한데 네네.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만약에 홍대에서 지금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정답 같은 이거는 많은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저희 생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많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는 이런 특수가 있으니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 특징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제 잘 활성화되지 않는 시기에는 아주 보편적인 정답들이 그냥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에서 이제 유독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특수한 아이템보다는 좀 대중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오히려 좀 더 돈을 벌기에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좀 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 홍대에서 지금 장사해서 실패할 확률 줄이고 돈 좀 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포차나 술 장사 하셔야죠. 메인 상권에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5억에서 10억은 가지고 계셔야 그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또 이번에 이제 그놈의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큰 자본을 들여서 큰 대형 매장과 또 좋은 목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질병이 오면 뭐 동네에 자그마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버티려면 버틸 수 있어요. 내 인건비만 갈아 넣으면 되니까. 그죠? 월세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곳은 한 달에 뭐 임차료만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내는데 그리고 인건비만 2, 3천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서 한두 달 버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작은 소규모 가게가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홍대 얘기 더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드유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이태원 클라스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된 정확히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태원 네. 클라스의 저희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가상 인물이고요. 그 작가분과 우연찮은 기회로 저희가 이제 친분이 생기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함께했던 이제 그 매장에 이제 작가분이 무명의 시절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알바를 하셨었고 그때가 어떻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친분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웹툰으로 나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봤었죠. 보고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이 이제 대사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된 친분이 이번에 이제 드라마 출시를 앞두고 드라마 감독님께서 스토리 내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성 반영을 위한 이제 자문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웹툰에서 또 약간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나마 다른 뭐 어떤 작품들보다는 현실성이 있었지만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 현실성이 있는 이제 내용들을 자문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했던 거고요. 장사를 어떻게 이제 시작했고 또 그 우여곡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해주셨어. 이거 편집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 뭐 어떤 얘기? 그거 말고 이제 외식업을 시작한 시작부터 그리고 현재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회사들이 참 특이하게 운영한다고 예전부터 많이 회자가 되었잖아요. 그 운영 방식, 뭐 지분 이런 것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첫 번째로 저희가 지분 투자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하셨던 어떤 자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게 1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위주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직원들에게 저희도 지분 투자의 형태의 어떤 복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이죠.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변형을 해서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를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에 더 가깝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금 형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아예. 이거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근속이죠. 근속을 하고 그들이 좀 더
자본을 빨리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만들었던 게 적금 형태고 그냥 직원이 저 뭐 지분 몇 프로 한계는 있습니다. 몇 프로 투자할게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지분만큼에 대한 배당을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지정된 계좌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복지 정책을 취했던 거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투자형 네, 이거는 직급이 올라와서 쉽게 얘기하면 점장급 정도 이상의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직원이나 어떤 매니저급 정도의 직원분들이 내가 리스크를 지니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벌 때는 쉽게 이해해요. 네, 근데 이게 돈을 잃고 매장이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보는 손실에 대해서 감수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수준 정도가 저희는 팀장급 이상이라고 보고 팀장급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또한 이제 저도 큰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팀장급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팀장급에서 다음 단계를 만들어낸 게 저희 회사가 이제 이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또 회사가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을 한 회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알파렐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자영업자를 기업화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될 회사죠. 그러한 걸 이제 추구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이 지금 탄생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네네네. 올해 지금 뭐 그 질병만 아니었으면 이미 이제 지금 시작했을 텐데 그분이 이제 팀장 되고 매장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회사의 소속으로 일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장의 지분도 인수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투자 받고 그리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매장을 내서 이게 망하더라도 혹은 이게 좀 고전을 하고 있더라도 이 캐시파워가 있으니 계속 유지하거나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이분들의 생존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분을 섞는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공동 창업이 되는 건데 좀 다른 관점에서 지분 이야기 말고 공동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잖아요. 세 분이서. 네네. 그거에 대한 현재 어떤 장점이 있고 현재는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동업하면 망한다, 싸운다, 예. 싸우고 망한다, 동업하지만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좀 동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 지론이긴 한데 집단 이성이란 말도 있고 지금 같은 시대 모든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이제 올라가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도 너무 많고 내가 설득해야 되는 소비자들도 너무 고난이도 그리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머리로 뭔가 해내기에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모든 걸 다 해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성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재들의 그룹이 되어야지만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큰 성장을 하고 큰 회사로 발돋움하고 싶으면 무조건 동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소통이죠. 저희도 지금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이제 저 포함해서 3분인데 3명에서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재무 회계 이쪽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사업 금융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저는 기업 매장이나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정답은 아니죠. 저희가 정답이 아니고 저희도 1년차 때부터 이 방식을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서로 나눠서 했었어요. 1년차 그리고 뭐 2년차에는 제가 전체 매장 다 관리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이제 위기 관리 매장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큰 매장들 혹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매장들 개선이 필요한 매장들을 집중적으로 마크해서 관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지금은 좀 더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어떻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느냐.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쭌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